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자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인 김동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공대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금속이 있다고 합니다. 금속 A랑 금속 B가 있고요. 얘네들은 차이가 있다면 서로 똑같은 큐빅 구조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름이 큐빅의 길이가 1m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그 큐빅의 길이가 2m인 그런 금속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제 떼어져 있는데 얘네들 서로 붙였을 때 붙이기 전이랑 후랑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두 금속이 모두 똑같이 서로 20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얘네들을 만약 붙였을 때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바뀔 거냐 그리고 얼마나 바뀌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금속을 그려볼게요. 금속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한 변의 길이가 1m인 금속이고, 금속 B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2m인 금속입니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서로 갖다 붙였다고 했어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얘가 A일 거고 얘가 B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는 1m, 여기는 2m가 되겠죠. 그럼 붙였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를 조금 먼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에도 전자가 있을 것이고 B에도 전자가 있을 것인데 얘네들을 붙이면은 이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냐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 두 개를 붙였을 때 여기에서 이 포텐셜 장벽이 없다고 미리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전자가 A에서 B 경계를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 상황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릴 적에 조금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초등학생 때 좀 어려워했던 소금물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수조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 수조 두 개를 분리시키는 이렇게 판이 하나 있어요. 판이 있고 이 각 공간을 물로 채웁니다. 물로 채우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딱 10개만 넣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100개를 넣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운데를 막아두는 이 판을 분리시켰을 때 A에 있던 소금이랑 B에 있던 소금이 그대로 서로의 개수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A에 있던 소금이 B로 갈지, 반대로 B에 있던 소금이 A로 갈지를 묻는 문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소금물 문제가 떠올랐고요.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에 판을 치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판이 있었던 위치가 여기라고 치면은 얘를 이렇게 뺐을 때 A에는 초기에는 소금이 10개, B에는 소금이 100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직감적으로 이 B에 있는 소금이 A로 넘어갈 거라는 거를 바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공대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수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B에 있던 소금이 왜 A로 넘어가냐 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레이디언트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운데를 XA, XB라고 놓았을 때 이 A에 있던 소금의 초기 농도가 있을 것이고 이 B에 있던 소금의 초기 농도도 또한 있겠죠. 그래서 이 각 수조에 처음에 있었던 소금물의 농도 차이 분의
이 거리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냈을 때 이 값을 그레이디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A랑 B를 막아두는 이 판이 사라졌을 때 이 그레이디언트의 값이 0이 아니라면은 이 시스템은 이 값이 0이 되도록 만들 때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과정이 이 B에 있던 많은 소금이 A로 넘어가면서 두 수조의 소금의 농도를 똑같이 맞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을 빼버리면은 이 A랑 B가 큰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이 C, B랑 CA가 같아질 때까지 소금이 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두 금속을 붙인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죠. 이 우선에 나왔던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움직이는 물질이 소금이고 여기 문제에서는 전자입니다. 소금은 저희 매크로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그런 물질이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크로한 아니면 좀 양자역학적인 그런 개념까지 적용되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두 물질에 적용되는 범주가 서로 다른데 이 개념을 똑같이 들고 올 수 있느냐 하면은 네,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물리적인 현상이 좀 추가될 뿐이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다르게 이 에너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금속 A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스테이트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금속 B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속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B가 A보다 크죠? 왜냐하면 여기는 2m고 A는 1m니까. 서로 부피가 다른데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전자가 20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느끼기에는 B에 있는 전자가 A에 있는 전자보다 조금 더 여유롭다고 느끼겠죠. 서로 간의 거리도 좀 여유로울 테고. 그러면은 B에 있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여유로운 편이니까 이거를 농도 개념으로 적용시켜 보면은 전자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A에 있는 전자가 B에 있는 전자보다 더 농도가 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농도를 가지고 이 전자들을 이 각 스테이트에 채워 볼게요. 메탈 A 같은 경우에는 전자 농도가 B보다 더 많은 상황이니까 이 스테이트를 전자를 채워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전자가 여기까지 찼어요. 그랬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전자 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연하니까 이 전자를 아래서부터 꽉꽉 채웠을 때 얘는 여기밖에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 B는 전자의 맥시멈 에너지가 여기서 끝날 것이고 A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맥시멈 에너지가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자들을 맨 아래 스테이트부터 차곡차곡 채웠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문제에서 지금 이 금속의 온도를 0켈빈으로 놓았기 때문이에요. 0켈빈으로 놓았을 때 전자들은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차례대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전자의 맥시멈 에너지를 저희는 EF라고 표현합니다. 페르미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메탈 A의 페르미 에너지는 한 이쯤 와 있을 거고요. 메탈 B의 페르미 에너지는 여기까지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 A랑 B가 분리되어 있을 때 A의 페르미 에너지랑 B의 페르미 에너지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얘를 붙였습니다. A가 여기 있을 거고 B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서로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처음에 전자가 200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얘도 소금물의 상황처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이제 이 A랑 B가 붙은 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덩어리에서는 이 페르미 에너지는 모두 균일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붙이기 전에 상황을 보면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 치면은 B에서는 페르미 에너지가 여기밖에 못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에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A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의 페르미 에너지는 여기까지 와 있을 거예요. 이 A랑 B가 붙고 나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은 이 덩어리 내에서는 EF가 하나의 통일된 값으로 나타나줘야겠죠. 이 EFA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할 것이고 EFB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B의 페르미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B의 스테이트에 전자가 조금 더 찬다는 뜻이겠고, A의 페르미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것은 A에 있던 전자가 조금 빠져나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물 때랑 마찬가지로 A에 있는 전자가 B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되겠죠. 전자의 농도에 대한 수식을 먼저 가져와 볼게요. N을 전자의 농도라고 하면은 전자의 농도의 수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3분의 16 루트 2 파이 다음에 플랑크 상수 제곱 M 전자의 질량이죠. 2분의 3 곱하기 이 금속의 길이의 세제곱, 즉 부피가 될 것이고 페르미 에너지의 2분의 3승이 될 겁니다. 자, 이 복잡한 공식 중에서 저희가 조금 단순화 시켜볼게요. 사용하고 싶은 변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지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전자의 질량을 다루진 않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값을 모두 알파라고 묶어버릴게요. 묶어버리면 얘는 알파 곱하기 L의 세제곱 EF의 2분의 3승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식이 좀 간단해졌죠. 여기서 이제 A의 전자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알파 LA의 세제곱 곱하기 EFA의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 아까 A 같은 경우에는 1m라고 했으니까 1을 그냥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알파 2 FA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요. NB 같은 경우에는 알파 LB 세제곱 EFB 2분의 3승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LB는 2m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8 곱하기 EFB의 2분의 3승이 될 것입니다. 이 식을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두 금속이 붙은 상황이니까 아까 붙으면은 페르미 에너지는 하나로 된다고 했죠. EFA랑 EFB는 서로 같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 두 개를 붙였더니 이 B 쪽에 있는 전자의 농도는 A 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의 8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을 하나 구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언급되었듯이 A에는 초기에 전자가 200개 있고 B에는 전자가 200개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NA랑 NB를 더한 값은 40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이제 NA는 44, 그다음 NB는 356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통해서 처음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처음에 금속 A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00개 있었는데 얘를 붙였더니 여기에 이제 붙였더니 A에 있는 전자는 44개로 줄어버렸고요.
B는 반면에 붙였더니 전자의 개수가 35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붙이기 전이랑 후랑 이 전자 개수의 변화는 156개만큼의 전자가 서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겠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저희가 어릴 때 배웠던 소금물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A랑 B를 똑같이 붙였는데 붙이기 전이나 후나 그 A랑 B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금속 A가 전자를 200개 가지고 있었을 때 얘네들의 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려면 금속 B에는 전자가 몇 개 있었겠느냐 라고 좀 역질문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붙이자마자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붙이고 얘네들이 평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평형이 되었는데도 이 A에 있는 전자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B에도 전자는 변하지 않았을 거겠죠? B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X라고 그냥 두었을 때 이 X가 과연 몇 개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페르미 에너지의 개념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우선 앞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이 생겼던 이유가 A, B라고 했을 때 A에서의 페르미 에너지랑 B에서의 페르미 에너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얘네들을 붙이면은 이 페르미 에너지는 같아져야 되니까 이 페르미 에너지가 같아지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발생한 것인데,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한 거니까 얘들은 아마 처음부터 페르미 에너지가 서로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A랑 B의 페르미 에너지가 EF로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를 첫 번째 문제의 에너지, 밑에 있는 그래프를 두 번째 문제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이 전자의 개수의 식을 그대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는 처음부터 전자 A랑 B의 페르미 에너지가 서로 같은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냥 EFA는 EFB와 같다라는 이 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NB의 경우에는 8 곱하기 NA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NA는 2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8을 곱한 값을 구하면은 NB는 16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X라는 이 값은 1600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이 관측되지 않으려면은 이 B에는 1600개의 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길었는데 이런 재밌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시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3문제의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